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윤준 라오슈입니다. 자, 9월 8일 HSK 5급 시험이 끝났습니다. 저도 이제 시험을 보고 온 지 대략 1시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 밖에 추후에 HSK 5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면 좋을지들을 한 번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그렇다면 팅리 부분부터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번 듣기 영역은 조금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때 풀이 형태가 조금 더 수월했는데요. 바로 키워드 일치형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상당수 있었다. 듣기 1영역은 20문항 중에 16문항이, 듣기 2영역은 25문항 중에 15문항이. 그래서 결국은 듣기 영역을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주제별 어휘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단어가 준비가 돼야 되고 우리 강의에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주제별 어휘들을 잘 숙지해 놓으면 관련 내용을 토대로 충분히 내용들이 들리고 유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특히나 긴 대화형 지문 듣기에서 여러분들 두 대화자 간에 이제 말 속에 당연히 키워드가 숨어 있고 답이 숨어 있는데 이때 첫 번째 대화자의 말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대화자의 마지막 내용 속에 답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문제풀이 하시는 어떠한 킥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출제된 어휘들을 보면 칭리, 즈판, 즈판, 디스크라는 표현인 거죠. 다음 띄어위, 낚시하다라는 표현, 종신, 새롭게, 빨리 인항카. 자, 여자분이 은행에 방문했어요. 그래서 환迎光临, 您需要什么帮助? 하고 은행원이 물었을 때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收到短信 하면서 새로 은행 카드를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라는 내용이 그대로 지문에서 언급이 됐어요. 자, 이 밖에 兼职, 겸직하다 또는 아르바이트하다 라는 표현이고요. 夏令营 자, 여름 캠프 이런 표현 참 자주 나와요.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겨울 캠프는 똥링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똥지할 때 똥자를 쓰고 똥링잉이라고 하면 이제 겨울 캠프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요. 商量, 상의하다, 降,租金,租金 렌트비고요. 이제 렌트비를 내리는 것, 깎는 것에 대해서 상의하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한 말 중에 需要, 뭐할 필요가 있다, 观察一段时间, 일정 시간, 일정 기간을 좀 두고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도 그대로 지문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듣기 영역은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단 한 문제를 한 주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풀고 받아 써보고 해당 내용이 들릴 때까지 반복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이런 점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우리는 위에도 부분 독해 영역 보도록 할게요. 독해 영역은 이제 독해 1, 2, 3영역 중에서도 1영역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2영역의 난이도도 상당히 높았어요. 그에 비해서 3영역은 난이도가 조금 수월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독해 1영역에 보시면 총 15개의 칸이 있는데 그 중에 6개는 단어의 호응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 그 다음 6개는 전체적인 내용의 해석, 그 다음에 접속사를 묻는 문제, 결국은 흐름을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문제는 문장형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글의 흐름에 맞는 내용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문에서 꼭 어떤 답을 찾을 수 있는 힌트가 있다기보다는 전체 맥락을 잡아야지 풀어낼 수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해 1영역에서 나온 호응 구조를 보면 扮演角色 어떠한 극의 역할을 하다라는 표현이고요. 热烈的掌声 아주 열렬한 박수 소리, 그 다음에 委屈的 굉장히 억울하게 또는 서글프게 어떠한 상태로 호소하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限制 제한하지 못하다, 어떠한 대상의 내용을 제한하지 못하다 이런 표현들도 나왔었고요. 독해 2영역은 사실 처음에 시작하는 3개의 지문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잘 읽혀지지 않는 지문이었거든요. 이럴 때는 많이 쫄 수밖에 없어요. 이번 독해 어려운가 보다 라고 겁먹으실 수 있는데 사실 그 이하의 지문들은 상당히 수월하게 보기의 내용이 지문에서 거의 그대로 제시되는 형태로 출제된 문제들이 많았으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안 풀리는 문제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체 독해 영역에서 각 영역별로 내가 풀이를 투자해야 되는 시간을 좀 정해놓고 독해 1영역 같은 경우는 10분을 넘지 않는다와 같은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문제풀이를 연습을 하시고 만약에 내가 문제를 풀어낼 때 전체 영역에 풀이하는 시간을 초과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해당 영역에서 풀이하는 문제 중에 잘 안 풀리는
문제들은 따로 표시를 해 놓으셨다가 우선 각 영역별로 내가 제한한 시간에 맞게 문제를 풀어내시고 이때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풀이하지 못한 문제들을 푸시는 걸 훨씬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자, 이번에 독해 3영역 같은 경우는 웬일로 설명문 형태의 글이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설명문 형태의 글 때문에 종종 골머리를 앓는데 이번에는 교훈형의 이야기글. 이야기글이라는 건 훨씬 맥락을 쉽게 잡을 수 있고 쉽게 읽어 내려갈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죠. 총 5개 중에 3개나 교훈형 이야기글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들에서는 종종 글의 주제라든가 어울리는 제목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죠. 자,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추후 저희 강의에서 새롭게 기출문제를 반영시켜서 풀이해 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들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 쓰기 영역 보도록 할 건데요. 웬일로 쓰기 영역에서 서술형 문제가 6문제나 출제가 되고 특수형 문제, 특수문형 문제는 단 2문제밖에 출제가 되질 않았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자, 서술형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특정 어휘의 활용도, 특정 어휘가 출현을 했는데 이 어휘가 어떤 뜻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모른다라는 것 하나랑 그 다음에 부사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가 된다라는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어떤 형태로 그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贷款买房的 대출로 산 집에 이것이 越来越低了 점점 더 낮아졌다. 이자라는 명사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정도 부사의 출연을 통해서 이거 형용사 수러문일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걸 가늠하고 그렇다면 형용사 수러문이 라는 점을 파악을 했다면 우리가 단번에 인지할 것은 주어부가 화려하겠구나라는 점을 간파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 있었어요. 다음 2번째 같은 경우는 I하고 이 부분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I 같은 경우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익숙한 시환과 같은 동사처럼 특정 동사의 기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무엇하는 걸 가장 좋아한다라고 표현이 된 문장이었죠. 자, 我孙女, 내 손녀딸은요 가장 무엇하는 걸 좋아해요. 무엇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들? 맞아요. 기름에 볶은 이 땅콩 먹는 걸 정말 좋아해요. 最爱吃花生米 라는 문장이었어요. 좋아요. 3번째 지문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3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받자 특수문형 나왔죠. 특정 대상을 어디에 두었다. 자, 짜이가 나오면 뒤에 기본적으로 장소라든가 특정한 시점이 꼭 출연을 해야 된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방위사가 붙어 있다라는 점에서 해당 표현이 장소 명사겠구나라는 걸 감 잡으셔서 짜이 뒤에다가 초티리를 놔주시면 됐어요. 해당 문제는 완전 클래식한 받자 첫 지문의 기본형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저는요, 땡땡이를 서랍 속에다가 두었습니다. 라는 문제였고요. 94번, 진짜 겸허문 문제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힌트는 짜이 삐리리슈이라는 뭐뭐 할 때라는 구조였어요. 마지막, 遵守秩序. 해당 표현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쇼가 지키다란 뜻이고 쉬가 규칙이란 뜻을 알고 있다면 동사와 명사, 목적어의 호응 구조라는 걸 파악했다면 自觉를 어디에 놓느냐가 핵심 포인트였었거든요. 自觉는 자각적이다라는 형용사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시겠지만 형용사는 직접적으로 동사수러를 앞에서 뒤로 꾸며줄 수 있어요. 이때 땅지자 덜을 쓰기도 하고 생략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땅지자 덜을 생략하고 형용사가 앞에서 동사 遵守를 꾸며주는 형태인 거죠. 이것도 저희가 강의에서 자, 기본 수러문이 나올 때 우리를 가장 당황시키는 형용사 중에 하나로 설명을 했던 것인데요.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다면 너무 좋겠네요. 그 다음 95번. 자, 代表라는 동사랑 表示이라는 동사가 2개 있을 때 어떤 동사를 앞에 두느냐가 참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근데 맥락상 봤을 때 학교 교장 선생님은 代表 이 곳을 대표해서 그 다음에요. 대표해서 이러한 형태 모습으로 2번째 동작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代表를 첫 번째 동사로 놓게 됐고요. 그 다음 헷갈리는 것. 맞아요. 이 전치사 누군가를 향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라는 向毕业生 졸업생들을 향해서라는 해당 전치사를 어디에 위치시키느냐 요게 참 헷갈리셨을 텐데요. 자, 전치사라는 것 특히 동작의 대상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동사와 함께 호응해서 누구를 향해서 해당 동사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번 동사나 2번 동사
앞에, 누군가의 앞에 가느냐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자, 의미상 봤을 때, 表示 같은 경우는 어떠한 생각, 의견을 나타내다, 드러내다 라는 뜻이죠. 자, 내가 어떤 생각, 의견을 드러내는 건 대상이 필요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表示 이라는 동사가 像 대상을 나타내는 전치사와 훨씬 더 호응 구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동사가 아닌 두 번째 동사 앞에 像이라는 전치사구를 놓아주시는 문장이었어요. 자, 96번 완벽한 동사수러문 문제입니다. 동사수러문은 문제 출제 포인트가 동사를 알아볼 수 있느냐, 그리고 동사와 호응하는 명사 목적어를 알아볼 수 있느냐, 그 다음 명사 목적어는 항상 누군가의 꾸밈을 받음으로 이 꾸며주는 수식어의 위치가 포인트였어요. 여러분들 이때는 촬영 스타일이라는 복합명사 요것을 구성해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포인트였네요. 자, 그 다음에 역시나 동사수러문이었고요. 동사수러를 찾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동사수러 호응하는 명사 목적어를 알아보고 명사 목적어는 누군가의 꾸밈을 받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로 문장이 나열이 되죠. 자, 지아빈 게스트는요 수락했습니다. 누구누구의 인터뷰를 수락했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이거 이주 할 때 해당 부사입니다. 줄곧 쭉 계속해서 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여러분들. 자, 요때 메이오는 동사수러가 아니고요. 부사입니다. 부정부사로 得到改善 개선에 효과를 얻다라는 동사수로 앞에 부정의 부사입니다, 여러분들. 부사가 여러 가지 있을 때 부정부사는 항상 동사수로 앞에 위치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누군가의 경제 상황은요, 줄곧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一直没有得到改善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기본수러문의 특징들이 정말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기본수러문인 걸 인지하는 순간부터 어떠한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가 항상 포인트였고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있다면 훨씬 더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쓰기 이 영역의 키워드는 어렵지 않은 키워드들이 출제가 됐고 내용 흐름을 맞추기가 수월한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정장, 항예,优秀, 培训, 逐渐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아직 시험을 치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중작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쓰기 이 영역의 그림은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스키를 타는 그림이 나왔어요. 저희는 강의에서 티주, 지오, 축구를 하는 표현을 하면서 축구에 관련된 내용을 스키로 바꿔보셔도 훨씬 좋을 거다. 충분히 그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으니 해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키라든가 지오, 축구 같은 경우는 보통 혼자 하기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 협력해서 하는 형태로 그림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명이 함께 서로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팀을 이뤄서 뭔가를 해내는 스포츠 내용을 여러분 중작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여러 가지 형태의 스포츠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그림에서도 한 여자분이 주저앉아 있고 이제 남자 한 분이 옆에서 그 손을 잡아주면서 도움을 주는 모습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중작을 연습할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문장을 구성해낼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때 갑자기 내 실력이 어느 순간 뿅 하고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모범 형태의 문장을 보시고 여러 번 읽어보시고 해당 문장 자체를 여러분들이 묘사해서 중작하실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신 후에 해당 묘사 중작한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글을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이때 묘사 중작에서 내가 배운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내가 쓰고자 하는 문장에 녹아 들어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해당 문장, 중작하신 문장을 첨삭을 받음으로써 다시 한번 내가 고질적으로 실수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이런 점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저희는 간단하게 이번 시험 내용들이 어떤 게 출제가 됐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강의 교재가 딱 정해져 있기보다는 계속해서 교재들을 리뉴얼하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출문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강의에서 다시 만날게요. 이번 시험 보시느라 모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